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푸드 토크 일단 2분 뒤에 시작할 예정이고요. 바깥쪽에서 앉아서 보셔도 되고 좀 더 가까이 오셔도 됩니다. 네, 궁금하시면 더 오셔도 되고 편안하게 보시고요.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중간중간 물어보시면은 제가 한 30초 이내에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맛있겠다. 방청객 하실까요? 네.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아하. 네, 약간 네. 티켓 왼쪽에 에어컨 이용해주세요. 보세요. 비밀번호. 화장실 그냥 공개하고 열쇠로 쓰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네, 지금은 다 된 것 같고요. 그 야채를 넣었던 네네 얘가 이제 저희가 요리할 때 이제 요 아니로 기름 넣고 네, 푸드 토크 참가하시는 분들 네, 꼭 손 들어주시겠어요? 한 분, 두 분, 세 분. 다 오셨습니까? 네네. 네. 네? 다 뒤에 계셔. 뒤 카메라 들고 계시고. 아니, 왕동님 계시십니까? 발이 세 개라. 야, 네, 4개인 것 같지만, 네. 안녕하세요. 네, 채채 푸드 토크 맡게 된 채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여행 좋아하시나요? 네. 국내 여행도 좋아하시고 또 가끔씩은 해외 여행도 하시기도 하시죠? 네. 저 같은 경우 저도 진짜 여행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근데 저는 여행도 좋아하고 또 요리도 좋아해가지고 꼭 그 나라에 가면은 꼭 먹어야 된다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가이드북에 뭐지? 프라하 가면은 꼴레뉴랑 흑맥 먹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 있고. 근데 저는 이제 그거 먹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걸 먹고 나서 이거를 현지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럽 여행할 때 꼭 키친이 있는 이제 곳을 들어가서 첫날은 이제 그 곳의 대표 음식을 먹고 두 번째 날은 이제 그쪽 관광지에 가긴 하지만 저희는 모르는 현지인들이 쓰는 마트가 있습니다. 그럼 마트에 가서 현지 재료들 혹은 니스라면은 홍합이 되게 유명한데 그걸 팔고 있는 마트가 있어요. 그러면 그쪽 가서 이제 들고 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리를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해왔고요. 그러던 와중에 저는 약간 파인다이닝이라고 부르는 좀 굉장히 섬세한 요리보다는 그런 나라의 문화나 역사가 좀 담겨져 있는 가정식들을 좀 더 배우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여러 미국 여행할 때라든지 여행할 때마다 레시피를 얻거나 혹은 제가 이렇게 가정식 요리를 되게 좋아한다는 걸 아시는 분들이 저한테 레시피를 가져와 주세요. 감사하게도 이게 저를 믿어주셔가지고 자기가 유학 시절에 진짜 먹어봤던 음식인데 이거 아직 한국에는 아무도 이제 판매하지 않는다, 혹은 판매해도 내가 지금 갈 수 있는 거리라든지 너무 외진되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시작됐는데 오늘 여러 가지 요리가 있고 다 설명드리면 되게 좋은데 오늘은 특별하게 그 미국 남부 소울푸드에 들어가는 이제 시푸드 건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거고요. 네. 전체 요리 시간은 길진 않습니다. 이미 초반에 앞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제일 손질 많이 가는 이 햄썰기 다 해주셔서 지금 네 저도 마음 편히 토크를 하면서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루지애나 건보를 루지애나 스타일의 이제 시푸드 건보를 할 건데요. 이제 죄송합니다. 저도 이렇게 하는 거 처음이라서. 에? 됐나요? 안 됐나? 아 잘못 보셨구나. 네. 네. 아 잘 들리시나요? 네. 연결해야 되겠다. 네. 네. 시푸드 건보를 할 건데요. 건보라는 단어 자체가 약간 영어 단어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건보라는 단어 자체는 오크라라는 식물을 일컬는 아프리카 언어입니다. 그럴 때 자, 요것이 오크라인데요. 방송 중에 있습니다. 자, 오크라입니다. 오크라. 네, 딱 봤을 때는 뭐가 생각나십니까? 별, 고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고추가, 별이 맞는 게 단면을 보시면 이렇게 오각형으로 돼 있어서 이제 커팅을 하고 나면은 별 모양으로 되고 있고요. 안쪽에 있는 거 마치 이제 고추처럼 생기기가 맵지 않나라는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제가 느끼는 거는 전분기 많은 콩입니다. 아욱과예요. 아욱과고 이제 열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스튜라든지 어떤 국물이 있는 요리에 들어갔을 때 전분기로 인해서 그 스튜가 스프처럼 되지 않고 진득한 이제 꾸덕한 느낌의 질감을 갖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프리카 재료인데 사실 이것이 루지애나주 미국 남부에 있는 요리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연결되었을까요? 자, 그 이야기들은 이제 미국에 아직 이제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 이제 아프리카에서 넘어가신 분들이 이제 끝까지 자기네 나라의 음식들을 잊지 않으려고 가져갔던 음식 중에 하나가 요 오크라 씨앗들이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역사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백인 남성과 흑인 여성 혹은 백인 남성과 인디안 여성 혹은 프랑스 남성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크리올이라는 혼혈 민족들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생겨나게 되죠. 근데 이제 그 크리올들은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찾아보면서 자신의 뿌리가 이제 양쪽에 갈려져 있으니까 그것들을 조합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 나왔던 게 가장 큰 것이 제일 흔하게 들었던 이름은 잠발라야. 잠발라야 들어본 적 있죠? 네, 잠발라야 같은 경우는 거의 같은 레시피에다가 쌀을 집어넣습니다. 불린 쌀을 집어넣어서 진행하게 되고요. 이 건보 스튜 같은 스튜를 따로 만든 다음에 요거를 파스타를 따로 삶아서 곁들이든지 빵, 밥. 근데 오늘은 밥 씹는 걸 깜빡했네요. 네, 밥. 쌀 씹는 것 좀 더 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밥이랑 빵으로 제공된 서빙되는 건보를 할 예정이고요. 네, 여기 밥솥과 쌀이 있습니다. 네, 쌀 주시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뚜껑 열어가지고 밥솥 좀 꺼내주세요. 오늘 사용할 쌀은 고시히카리라는 쌀입니다.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쌀 중에는 상급에 속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일반 먹는 쌀들이 있고요. 조금 더 높은 게 아끼바리 혹은 추청이라고 부르는 가발이 좀 작고 단단한 밀기가 있고 감칠맛 나는 게 있고, 고시히카리 같은 경우는 주로 이거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일식에서 초밥 만들 때 쓰거나 그런 분들하고 윤기가 잘 나고 굉장히 단맛이 좋습니다. 단백질 함량이 낮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운 식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용할 쌀은 고시히카리고요. 요거는 이제 특정 브랜드 이름이라는 겁니다. 어떤 제일 저렴한 마트에서는 100g에 350원 정도 하고요. 일상적으로는 410원 정도
하는 쌀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쌀들은 한 100g당 200원 정도 돼요. 다 형성이 돼 있어요. 좀 더 비싸지만 그만큼 맛이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밥을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고 비싼 쌀을 쓰면 어떻게 해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좋은 쌀을 사셔서 한 두 달 먹고 나면은 기분이 되게 좋아집니다. 추천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쌀 씻어야 되니까요. 잠시 제가 뒤를 돌아가지고 쌀을 씻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 아시는 내용인데 다시 반복을 하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쌀 100g이 1인분인 거 아시죠? 네, 쌀 100g을 이제 밥을 짓고 나면 120g에서 150g 정도 나오는데 딱 한 공기 정도 맛있는 밥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오늘 푸드 토크기도 하고 요리를 조금 알려드린다고 치자면은, 요리를 하실 때 자기가 나 몇 인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컵으로 해도 잘 안 맞는다 그러면은 그램 수를 좀 더 생각해 보시고요. 일반적으로 종이컵 한 컵이 이제 180ml 정도 들어가는데, 그램 수도 거의 비슷합니다. 180g 정도 쌀이 들어가니까 컵으로 한 컵씩 하면은 그게 1인분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홈버스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쌀을 지금 갑자기 쌀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쌀 부탁드려가지고 그랬는데, 건버스튜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리올 음식 중에서도 이제 소울푸드로 들어가요. 이제 이렇게 흑인 분들이 이제 이게 그렇다고 크리올 문화가 완전히 생기고 나서 발생한 게 아니라, 이게 흑인 노예 시절부터 이제 계속 지속되던 음식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백인들이 먹지 않은 음식들, 해산물들이라든지 이제 홍합이라든지, 또 로지애나는 강이 크게 끼어져 있습니다. 그 강가에서 쉽게 자랄 수 있는 샐러리라든지, 또 이거 우리나라 따지면 부대찌개 같은 형태로 이제 백인들이 먹다가 이제 남게 된 소세지라든지 베이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제 밝힐 것들 더해보고 싶어서 이제 오크라가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요. 이거는 썰이고요. 전체적인 요리 형태는 프랑스 남부 쪽에 부야베스 요리가 있습니다. 이제 그 해산물이랑 토마토가 들어가는 매콤한 요리인데, 그 요리들이 베이스라고 추정이 되고요. 이거는 저희가 과거로 가서 어떤 요리로 시작했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다만 그분들이 이제 노예로 팔려오는 과정에서 프랑스 노예 상인이라든지 스페인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아마 토마토나, 네네,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나 아니면 양파를 사용하는 요리 스타일, 그리고 해산물을 사용하는 스타일들이 조합됐다고 추측이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건버스튜 오늘 만들어 볼 건데요. 스튜 음식 만들어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복잡한 요리 스킬은 없습니다. 다만 요거는 이제 저도 이제 요리를 여러 번 하면서 조금 더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좀 필요한 것들을 좀 더 더해봤던 거고요. 오늘 쓸 요리 재료는 제일 베이스가 되는 게 오늘 토마토 페이스트. 네, 보이시다시피 네, 토마토 페이스트, 그리고 홀토마토가 있고요. 키드니빈 강낭콩과 베이크드빈, 그리고 스위트콘입니다. 토마토를 그대로 쓰면 어떠냐는 생각을 하시겠죠. 왜 통째로 쓰지? 신선한 요리 되게 좋은데? 근데 왜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페이스트 다 아시다시피 페이스트들은 토마토가 5배에서 10배 정도를 압축시킨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은 물기가 적어지는 대신에 깊은 토마토를 맛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토마토의 식감을 내기 위해서 토마토를 삶아서 이렇게 껍질을 먹어 쓸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좀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통조림을 사용하게 된 거예요. 홀토마토입니다, 이거. 네, 저렴합니다. 네. 네, 물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요거 코드 꼽아서 취사 버튼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네. 아, 어디가 되겠죠? 네. 토마토가 가장 베이스가 되고요. 토마토 스프에 가깝기 때문에 들어가고, 그리고 해산물 들어가는데요. 기본적으로 오늘은 좀 잘려져 있는 커팅된 해산물 사용하고, 그리고 좀 더 이제 중간중간에 예뻐질 수 있도록 생홍합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파프리카거든요. 네, 기본 파프리카들도 있는데 조금 더 새로운 것들 발견해가지고 보여드리려고 좀 갖고 왔습니다. 과일 파프리카라고 부르는 거고요. 잉너트라든지 마트에 판매하는 네, 그런 종류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도 한 달 만에 마트 갔었는데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벨 파프리카인가 아무튼 길쭉한 파프리카 형태고요. 맛은 뭐 파프리카 맛 전체에서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런 거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양파는 기본적으로 이 스튜의 단맛들을 내는데 사용하면 되게 될 겁니다. 요리 순서는 사실 소시지 볶고, 그다음 소시지 볶은 기름이 배어져 나온 다음에 양파를 이제 살짝 카라멜라이즈가 된 상태에서 나머지 야채들을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투입 육수 들어가고 쭉 끓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요리를 지금 낮은 불에다가 계속 끓이고 있는데요. 요리들이 뭐 강불로 빠르게 모든 게 다 끝나면 참 좋긴 한데, 맛을 좀 더 깊게 내기 위해서는 약불로 좀 더 오래 지어주면 좋습니다. 이 건보 스튜도 만약에 재료가 다 준비된 상태에서 한 5분에서 8분 안에 서빙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올 초에 이제 그 합정동에서 팝업 스토어를 했었는데, 그때 같은 경우는 주문 들어오면 기본 베이스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그래서 바로 그대로 나가기도 했는데, 그렇게 나가도 되는데 그러면은 맛이 조금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미리 베이스 만들 때 시간을 많이 둬가지고 다 육수가 다 나온 상태에서 소시지만 볶고, 소시지 나온 기름에다가 양파 볶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럼 약불에 네네. 토마토 페이스트를 넣고 몇 분 정도 지금 준비를 해야 돼요? 미리 1인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건 만약에 기본적으로는 6인분 이상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6인분 해서 개인이 먹더라도 6인분 한 다음에 그거를 소분해서 냉동실에 보관하면, 이건 스튜 요리이기 때문에 다시 해동이 됐을 때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제 추천은 1시간 정도. 네네. 1시간 정도 약불에서 천천히 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스튜뿐만 아니라 다른 요리에 다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갈비찜을 한다든지, 아시겠지만 그런 찜 요리들을 할 때 바글바글 끓여서 100도씨까지 올리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수비드 공법이라는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면서 이제 어떤 식재료가 제대로 맛이 나아지고, 그런 것, 모든 게 딱 적당한 온도가 100도가 아니라는 것들이 많이 밝혀졌어요. 해산물도 당연하고 야채도 당연하고 대부분 한 60도 내외에서 가장 좋은 맛이 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불로 하게 되면 계속 이게 끌어올리면서 100도, 95도에서 100도가 계속 유지가 되면 얘네들이 식감은 완전히 물러지고 맛은 도와줄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식감이 안 좋아지면 우리가 죽을 먹으려고 이제 스프를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떠먹을 수 있는 어떤 요리들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약불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잠시만 제가 육수를 좀 더 붓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쫄기 때문에 육수 중간중간 부어주셔야지. 오늘은 치킨 스톡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혹시 오늘 참가하신 중에 비건 있으십니까? 비건이신 분? 아직 없으시죠? 제가 알기로 난장 파티에 오시는 분 중에 비건이 있으셔가지고 페스코 비건으로 들어가지고 일단 우리는 이제 그냥 만들긴 할 텐데, 페스코를 위해서 할 때는 이런 스프 대신에 그냥 해물을 좀 더 많이 넣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좀 많이 힘들긴 합니다. 맛이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 네, 재료 소개, 그리고 오리지널 레시피에서는 핫소스 많이 사용합니다. 신맛
좀 더 넣고 싶기도 하고 매콤하기 때문에 썼는데 한국에서는 핫소스 쓰는 것보다는 청양고추가 훨씬 더 좋은 식재료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여러 가지 버전들을 해봤는데 청양고추를 쓸 때 우리 한식을 먹었던 사람들 입맛에서는 가장 깔끔한 매운맛이 청양고추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요리, 이 건보의 향을 좌우하는 것이 샐러리인데 샐러리 지금 다 다듬어 놔가지고 이렇게 있는데요. 네, 샐러리 다 다듬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샐러리는 이 줄기 부분들 사용하게 되고요. 이파리 부분도 향이 있긴 한데 이게 이제 재료 이게 바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뭐 그냥 시드른 파 느낌으로 돼버리니까 요거는 대부분 커팅을 해서 서빙할 때 위에 살짝 토핑해주는 형태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버릴 건 없어요. 네. 그래서 샐러리 향이 이 전체 건보 스튜의 향을 잡게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서빙 나갈 때 커팅된 요 샐러리 올려서 나가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천천히 이제 요리 단계별로 이제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 이제 푸드 토크 하면서 하는 양은 8인분 정도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끓여지고 있는 양들은 한 12인분씩 되고 있고요. 8인분 하고 페스코용으로는 한 4인분 정도 따로 진행할 예정이에요. 페스코는 이따 다 끝나고 나서 제가 따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하려고 하는 6에서 8인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왜 6에서 8인분이냐? 이게 정량이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잘 드시고 한 스푼 더 먹고 싶을 수도 있는데 완전히 뭐 딱 이게 완전히 배 안 고플 때 딱 먹었을 때는 8인분 정도 하지만 배가 살짝 고프시면은 이제 더 먹을 수 있게 해서 6에서 8인분 되는 양들을 할 거고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양파 하나는 8인분으로 계량을 합니다. 네. 이제 이렇게 큰 양파, 완전 대양파, 요거는 거의 10에 가깝죠. 근데 이제 커팅할 때는 결국은 커팅해서 8등분 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길이를 위해서 한 번 더 커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8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이유는 양파가 전체 계량 단위로 쓰려고 제가 일부러 8로 맞춥니다. 네네. 왜냐면은 이게 반만 쓰거나 이러면 나중에 재료가 남는 것들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파프리카도 파프리카 이거보다는 원래 사용하시는 파프리카 정도면은 원래 사용하는 파프리카로는 4인분 정도 되고요. 지금 4인분이니까 2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추 같은 경우는 인분수보다 한 70% 정도 사용하시면 돼요. 청양고추 만약에 8인분이면 6개 정도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베이스로 사용할 거는 이제 올리브유로 할 거고요. 이건 코스트코에서 판매하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입니다. 엑스트라 버진이 아시다시피 이제 170도 넘어가면 타기 때문에 고온에서 먹는 용도는 아닌데 이제 향이 워낙 이제 이 서양 요리 향을 좋게 하는 게 있어서 오늘은 올리브유 사용할 거고요. 올리브유를 한 바퀴 정도 살짝 둘러주시면 됩니다. 네. 기름이 곧 달궈지면은 소세지를 넣을 거고요. 소세지 양은 사실은 이거에서부터 양을 재진 않고요. 1인당 한 사람당 100g 정도가 딱 최고급 형태의 건보 스튜를 먹고 싶으면 1인당 100g 정도 사용하고, 이제 일반적인 보통 같이 이렇게 여러 개 막 먹을 때는 한 50g 사용을 합니다. 저희는 오늘은 제가 알기로는 70g, 75g 정도 사용되는 양이고요. 8인분이니까 뭐 그램수로 따지면은 감으로 하겠습니다. 70g 곱하기 8, 7, 8에 56. 500g, 56이니까 560g 정도 되니까요. 이걸로 이거 3분의 2 정도가 한 600g 정도 나올 겁니다. 네. 아까 전에 써셨으면 그래서 두 봉지가 700g입니다. 네. 요리 유튜버들 많이 구독하시나요?
요리 유튜버 요즘에 많이 요리를 주로 하는 유튜버들 많은데 저도 많이 유튜브 보면서 많이 배웁니다. 이제 이런 재료들을 따로따로 한 번에 먹지 않는 이유들은 그 한 재료가 낼 수 있는 최상의 맛이 날 수 있는 온도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게 고기라든지 기름이 나오는 재료들은 미리 볶아주면은 전체 기름에 고기 향이 배서 다른 재료에 또 깊은 맛으로 배게 해주니까요. 먼저 이제 고기가 있다면은 소세지나 고기들을 먼저 볶게 되고요. 스튜라서 따로 이걸 따로 담아서 하진 않고 여기 위에다 야채 넣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 써야 되죠. 자, 양파입니다. 네. 지금 써놓은 거 보시면 이게 다인분으로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이렇게 썰어서 앉아 계신 분들은 상태를 못 보는 게 있을 텐데요. 안쪽을 보고 잠시만요. 서서 봐도 되나요? 네, 서서 보셔도 됩니다. 서서 보셔도 됩니다. 문정님은 물이랑 육수를 제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양파가 조금 익는 동안에 나머지 파프리카랑 이 야채를 좀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서 궁금하신 건 없으십니까? 만약에 소시지가 없다고 하면 네네네. 소시지 대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다른 대체 음식이 그러니까 육류의 맛들이 추가되면 좋기는 사실은 이게 시푸드 건보, 소세지 시푸드 건보 형태인 거고요. 더 보편적인 건 닭고기를 사용합니다. 냉동된 닭가슴살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닭뼈육부터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완전히 닭을 통으로 다 쓸 수 있게 되겠죠. 육수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지금 하는 요리들은 대부분 이제 집 근처에 있는 마트에 다 있는 재료들입니다. 이게 안 믿기시겠지만 페이스트가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페이스트도 종종 알면 되고요. 나머지 통조림종류도 다 통조림 요거 아시겠지만 하나에 1,000원 이런 것들인데 이거 하나 다 들어가진 않죠. 8인분에 요거 절반 들어가고요. 요거 하나 다 들어가고 이러니까 이제 전체 요리 자체가 1인당 단가로 했을 때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싼 건 아니에요. 한 끼에 2,000원짜리 요리는 아니고 원가로 따졌을 때 저렴하게 했을 때는 한 3,000원 정도 1인당 들어가고 저렴하게라는 뜻은 소세지 양을 50으로 줄었을 때고 비싸게 하면 당연히 소세지 양 2배만큼 더 비싸지니까 한 5,000원 정도 보시면 50g. 네. 아니면 해산물도 같이 늘어나야 되니까. 자, 양파가 살살살살 하고 있는데 이게 중간 양파를 너무 두껍게 썰어놔가지고 아주 예쁘게는 안 되고 있네요.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 조금 더 당겨서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을 두면서 이제 이 과정들을 단계를 한 번씩 두면 더 좋은데
보충 5개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고추를 미리 넣게 되면 너무 매운맛이 전체되기 때문에 최대한 늦게 넣어주는 게 좋고요. 물론 1시간 정도 하면은 뭐 다 똑같긴 하지만 고추 기름이 나오버린 상태부터 시작하는 거랑 맨 나중에 그냥 이걸 끓여가지고 수출이 덜 된 상태에서부터 이제 되는 거랑은 좀 다르니까 고추는 가능하면 기름부터 시작하면은 사천 요리 하실 때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냥 스튜 요리 할 때 매콤한 정도 하실 때는 기름으로 완전히 이거 캡사이신을 추출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맨 마지막에 넣자마자 바로 육수 넣고 나머지 재료들 튀길 예정입니다. 육수를 넣고 미리 준비된 육수를 넣고 나서부터는 불을 좀 더 세게 해서 한번 끓어오를 때까지 한 번 더 올려주면 좋습니다. 끓고 나서는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불로 해서 안쪽 온도가 60도에서 70도 사이로 맞춰질 수 있도록 하고 아직 끓진 않으니까요. 저 하는 동안에 나머지 하나씩 붓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조림에 들어가는 것도 다 익혀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데펴지면 다 끝나는 거라 이거는 뭔가 더 길게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양만 잘 맞추시면 되고요. 페이스트 기본적인 그래도 계량을 알려드려야 되니까 지금 그 육수 3국자 넣고요. 3국자만큼의 페이스트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고 그 다음에 물기는 이제 개인의 취향에 따라 좀 더 진하게 원하시면 페이스트 더 넣으시면 되고요. 다른 재료들을 더 넣으면 물과 더 진해지는 않습니다. 페이스트만이 좀 물기 좀 더 조정하고 나머지 이제는 오크라가 집어 넣어가지고 푹 이제 익혀주게 되고요. 이렇게 한 국자 정도 넣으시고 에그드린은 한 통당 하시면 돼요. 네? 셀러리는 나중에 넣습니다. 네네네. 왜냐면 샐러리 향이 참 되게 좋긴 한데 전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게 너무 초반에 넣게 되면 향이 많이 날라가서 이렇게 통조림들 쓰고 네네네. 어중간하게 나오면 네네. 보관을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통조림을 쓰고 어중간하게 나오면은 락일락통에 넣으시거나 아쉽지만 뭐 비닐백이나 아니면 지퍼백에 넣어서 냉동시키는 게 좋습니다. 얘네들이 얼려요. 얼리면 좋습니다. 네. 얘네들이 아시겠지만 통조림에 들어가면 다 익혀서 완전히 푹 고여지기 때문에 냉동에 있다가 다시 풀려도 이제 그런 막 수분이 날아가거나 그런 퍼석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미 최대한 퍼석해진 겁니다. 얘네들이 날 수 있는 것들은 다 사용하시고 뭐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냉동 보관할 필요는 없죠. 네. 뭐 어쩔 수 없이 뭐 지금 만약에 오늘 페이스트를 쓰고 남았는데 저거 어떡하냐 그러면 저건 어쩔 수 없이 냉동으로 들어가긴 한데 페이스트 같은 경우는 냉동된 바가 없고 끓여진 바가 없기 때문에 저거는 냉동시키면은 수분이 분리가 돼서 맛이 없어집니다. 그건 좀 아쉽기도 하고요. 저거 따면은 네네. 그
그 냉장실에 둘 수 있는 건 한 2주 정도 안에는 먹어야 돼. 맞습니다. 지금 오픈 안 했을 경우 2주 정도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계속 맨날 열으면은 5일? 일주일에 다 드셔야 돼요. 그래서 먹으실 거랑 보관하실 거 따로 구분 2개 이상 이렇게 나누시면 좋고요. 지금 토마토 페이스트 큰 거 사용했는데 이것들 다 요만한 통조림은 다 나옵니다. 네, 요만한 통조림을 사용하시면 되세요. 자, 지금 재료들은 다 들어갔고요. 이제 샐러리랑 오크라만 들어가면 됩니다. 자, 오크라는 인분수의 1.5배 정도? 인분수 정도 해주면 상관없고요. 네, 이게 지금 8인분 저희가 만들고 있으니까 10개 쓰도록 하겠습니다. 12개 그러면 이렇게. 냉동 오크라 사용하고요. 커팅은 저는 손가락 1마디 정도로 하시길 추천드려요. 그리고 오크라가 나중에 드셔보면 좋은데 여기 구웠을 때 맛이 좋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 스테이크 할 때 아스파라거스 대신에 그냥 구워서 먹는 편입니다. 일본에서는 이게 흔하게 작물 상업용 작물이라서 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고 이게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해서 많이 먹는다고 해요. 한국에서는 오크라를 먹는 레시피 자체는 사실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접 네, 어디 있죠? 아닌데 그거 빨간 게 어디 갔죠? 네, 오늘 시호님이 네, 옥상에서 키운 거를 갖고 오셨는데 지금 안 보입니다. 커팅되는 단면들이 이렇게 별 모양 이렇게 진행됐고요. 오크라는 적어도 한 15분 이상은 해야지 이제 이렇게 좀 풀어지니까요. 이거 넣자마자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시간을 기다려 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냉동이 아니면 생으로도 먹는 건가요? 날것으로 먹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이거 거의 뭐 전분기 많은 콩가종물인데 탈나지 않을까요? 네, 씨앗들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고추와는 조금 다릅니다. 네. 고추는 생으로도 먹는데 얘는 아욱가 식물이고 씨앗이 좀 전분기도 많기 때문에 네. 감자 같은 느낌. 감자 같은 느낌이죠. 요만한 알감자들이 박혀 있는 만두콩. 네. 이렇게 하고 오늘은 냉동 커팅된 이제 해물 믹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가요. 네? 많이 들어가요. 네네네. 네, 더 많이 들어가도 됩니다. 네, 물론 이거 바다 있었는데 해물은 많이 들어가면 옳습니다. 네. 되고 요거 이제 홍합 넣고 5분 더 끓이면은 마무리가 되는데 오늘 요리는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한번 끓여오려고 좀 더 시간이 기다려야 돼서 근데 6시라 이제 곧 식사 준비해야 되니까 오늘 요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십니까? 오늘 일단은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오셨는데 어떠셨어요? 어떠셨습니까? 좋아하셨습니까? 새로운 걸 알게 되셨습니까? 네. 약간 이렇게 유머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았을 뭔가 요리를 열심히 네. 하시는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유머가 좀 더 있어요. 여기서 유머 더 하면 100점원인데. 제가 아직 안 돼. 좋았습니다. 네. 이거 와주셔서 감사하시고. 네, 이렇게 어떠셨습니까? 오늘? 좋았어요. 좋으셨습니까?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 한번 들으시나요? 네. 네. 추천드리는 거는 파티를 하면 제일 좋습니다. 저는 파티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런 요리들 할 때마다 사람들 불러서 같이 먹곤 합니다. 이 요리들을 파티할 때 사용하셔도 되고 그리고 그러고도 남을 경우가 있는데 얘네들은
완성이 된 후에는 이게 소분해가지고 냉동실에 보관했다 이렇게 전자레인지 한 5분 정도 돌리면은 다시 따끈따끈한 스튜가 되는 형태니까요. 굉장히 이제 만들어놨을 때 영양분이 모자라진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야채라든지 소스 단백질도 있고 해산물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나중에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만들어 보시고 이렇게 많이 해서 어떡하지라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 그러면 식은 다음에 소분해서 냉동실에 보관하시고 이렇게 해서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푸드토크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요거 끝나고 제가 요거 마무리 져서 한 10분 뒤부터는 다시 식사 시작을 하게 되니까요. 그때 맛있게 드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네, 종료 버튼 한번 주시죠.